네, 이어서 한국성서대학교 최선희 교수님께서 우리 가족 사례관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 최선입니다. 이 아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무자들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하고 성서대학교의 김인수 교수님, 그리고 은평복지관, 월계복지관, 신정복지관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같이 가족 사례 관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천적인 것과 관련돼서 우리 신정의 김아람 팀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가족 사례 관리라고 했을 때 실무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가족 사례 관리가 뭐냐? 가족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 즉 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아마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실무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가족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와 핵심 가치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관점, 즉 강점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례 관리, 우리가 실천 지침을 만들어냈는데 그 실천 지침의 전반적인 그런 틀,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자들마다, 실천가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 The Family에서 Families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형에서 다양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 자녀 이렇게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로서의 전형적인 어떤 가족을 상정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족을 개념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개념 규정하기보다는 가족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형태에서 과정으로입니다. 이전에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부모 자녀가 되고,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을 프로세스, 과정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사는데 정말 가족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녀를 폭행을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부가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부모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그래서 가족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 그런 과정으로서 가족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가족의 핵심 포인트를 좀 설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요소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부든 아니면 자녀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라고 하는, 우리는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려동물들은 가족이라고 인식을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요즘은 반려동물들도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요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에는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가족은 두 사람 이상, 요즘은 뭐 반려동물을 포함한다라면 어쨌든 두 주체 이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는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은 기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접근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가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가족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 실천가들마다 다양하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립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한번 개념 규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개념 규정을 우리가 해보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 상호 간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문화와 생활 방식, 규칙, 공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 가족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족 자체로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도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흔히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개인이 있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층의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지역사회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건강한 개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의 그 존재, 실체 자체로서 건강하게 운영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환경 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nvironmental For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이 환경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해결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개인은 가족을 기반으로 가족 속에서 발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Family as a unit, 가족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 체계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족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 사례 관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의 부정적 행동이 부모의 양육 행동과 연관되어 있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동의 개인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와 가족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개입의 의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동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는 환경 체계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은 아동이고 아동의 욕구, 아동의 성장, 아동의 행복, 아동의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부모가 그 사례 관리에 참여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자녀니까, 나의 자녀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내가 뭔가 변화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녀의 사례 관리를 돕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족 사례 관리를 하게 될 때는 이 사례 관리 서비스의 수혜자, 같이 참여를 해서 하지만 수혜자로서 부모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례 관리를, 가족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나와 자녀가 어우러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생활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가족의 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왜? 내가 수혜를 받는 거고 내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 사례관리 실천 행동이 그런 맥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족 사례관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이슈가 되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갈 때 가족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모두 더 나은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가족의 관계나 혹은 상호작용이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 그런 것이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 기능이 이슈가 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개입의 대상인 것처럼 가족도 당연히 하나의 사회 구성 단위로 개입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항상 우리는 전체로서, 가족 자체로서 접근하는 것이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관리, 그리고 가족 전체가 동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동의를 하게 되면 가족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되죠. 가족 사례 관리를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의 개인 구성원들이 먼저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그랬을 때 가족이 어떻게 보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삶, 집사람의 삶, 나의 삶, 이것만 보인다라고 하면 가족이 안 보이는 거고, 결국 가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가족 사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 사례 관리의 목표 및 핵심 가치는 우리가 3단계로 구성을 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건강한 생활이죠. 자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유지 강화하는 거, 그리고 취약 요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하나는 돌봄, 보호,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역량 강화. 이렇게 그 전략,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핵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인데, 그 가운데서 네 번째 하고 마지막 번째를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가족이 환경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주안점을 꼭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컴피턴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역량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가족 사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입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시니까 여기에서는 강조점은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그랬을 때 항상 가족을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가족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만이 눈에 들어오거나 가족만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가족이 어떤 환경 체계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체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점 관점인데요. 이 강점 관점과 관련돼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은 스스로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개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강점 관점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위를 벗어나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긍정적 행위, 부정적 행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에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강점 관점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아무리 살인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 자체,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동들, 삶을 그런 거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 행동들, 경험들, 이런 것들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삶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긍정적인 행동도 해왔고 경험도 했고 부정적인 것도 해왔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사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작용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저는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이 우리의 실천에 잘 녹여져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핵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 사례 관리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일들은 일단 먼저 가족의 그 다양한 유형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유형들을 한번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부모, 자녀, 가족, 그리고 다문화 가족, 부기탈 가족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그리고 노인 가족,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유형들을 구분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관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족 유형을 이렇게 해서 규정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가족이라면 가족 기능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가족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과 애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가족 경제, 그리고 양육은 주로 아동 쪽, 아동 돌봄까지 합쳐서, 그리고 돌봄은 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 기능, 그리고 가사나 안전 이런 것들을 종합한 가정생활, 이 5가지 기능이 잘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 요인으로, 가족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족 안의 중독 혹은 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영역별로 이 하위 목표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사랑과 애정에서는 상호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 가족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정립과 가족 규칙 정하기, 그리고 가족 가치를 공유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족 기능 별로 하위 목표들을 쭉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경제도 했고, 양육, 돌봄, 가정생활, 취약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가족 유형별로 우리가 조금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가적인 부분들을 또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 사랑과 애정, 양육, 정착, 이렇게 해서 3개 영역으로 설정을 했고, 다문화 가족에서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원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부가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유형별로 이러한 부가적인 목표들을 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서비스를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서비스는 크게 사회복지 개별 서비스, 사례관리, 그리고 커뮤니티 실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크게 사례관리와 개별 서비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사정은 핵심 공통 영역, 아까 왜 영역별로, 가족 기능 영역별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심 공통 영역과 그 다음에 가족 유형별로 부가적인 목표 설정했던 것, 그 2가지를 우리가 사정의 요소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사정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가족 사례 관리가 운영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보고, 그것을 실무자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한번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사례 관리의 목표와 사정, 그리고 감정과 적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최선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한부모 사례 관리 스터디를 통해서 가족 사례 관리 실전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김하란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총 4개의 복지관과 2분의 교수님이 함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 안에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보는 가족 사례관리란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를 통해 가족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침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지침서를 활용한 각 기관의 적용점과 그에 대한 현장 안에서의 성과와 노하우를 이 자리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최선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자가 바라본 가족 사례관리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 대부분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에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를 자세히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전반적인 욕구를 캐치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 현장에서는 주로 사례관리 목표 안에 심리적 지지체계 마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심리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주는 부분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의 꼭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꼭지점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공동 목표, 건강한 가족 생활을 돕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가족의 관점을 적용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여러 관계망 중에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지지받고 그 안에서 매개체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셈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은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가족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과 상황 혹은 취약 요인이 제각기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례관리 사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워낙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는지라 지침서를 만드는 내내 저희 실무자들이 가족이라는 환경과 가족이 아닌 환경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개입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또는 생활 공간 공유 및 가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정해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족 사례관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의 개념이 더 중요시 되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천 현장에서는 그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 형태를 자주 대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족 구성원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사례관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침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이점도 있었지만 잦은 소통이 마찰로 이루어지면서 숨겨져 있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안 좋은 상황으로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 안에서 가족들과 얼굴이 아닌 핸드폰으로 아침밥을 먹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느 광고 내용처럼 의사소통에 대한 시대의 흐름 변화에서도 그런 가족 안에서의 큰 이슈와 가족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앞서 설명해 주셨던 최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침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가정 유형에 따른 가족 기능별 사정 영역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랑과 애정, 가족 경제, 가정생활, 양육, 돌봄, 중독 및 폭력 등 이런 부분들을 사정 영역을 구분지어서 핵심 영역에 대한 질문들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해 보았고 그 지침서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해내는 부분들을 통해서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침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 안에 밑에 참고해 주셨던 자료집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사례관리 지침서를 기반으로 실천 현장에 적용해 보아하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례를 사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촘촘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취합할 때 각 기관별로 사정 기준표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데요. 다소 자신의 경험적인 기반을 근거로 좀 더 주관적인 정보를 얻으려 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가족 유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놓치게 되는 사정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서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간혹 신뢰한다고 말하는 가족관계 구성원 안에서도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사실 신뢰의 기준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사정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이 건강한 구성원인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으로서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강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인데요. 사례 관리자 자신도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강점, 관점을 인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많은 유형들 중에서 이혼한 가정도 사실 이혼이 개인의 위기야 상처가 아닌 그 부분을 토대로 강점화할 수 있고 자원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인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저희 지침서 안에 있는 핵심 지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사례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한테 매우 유용한 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사정 영역별로 주어진 핵심 질문을 가족 유형별로 사정할 수 있는 예시가 잘 나와 있어서 초기 특히나 사례 관리 사업을 처음 접근하는 사례 관리자들이 굉장히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특히 그러하지만 사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실무자의 역량과 경험적인 기반의 중요성을 두는 만큼 경력이 많지 않은 사례관리자의 사정 완성도 격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는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사례관리 지침서 적용을 한 많은 사례 유형 중에서 저희 한부모 사례를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랑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하는데요. 대부분 많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비협조적인 그런 참여들 때문에 접근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조금 곤혹을 받고는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상 한부모 가정을 접근을 하다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욕구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 혹은 아내의 역할 부재로 인해서 그런 적응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부모 관계,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엄마 혹은 아빠에 대한 공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이의 적응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재는 가족의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가정 환경 안에서 국한된 점임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육과 돌봄 가정, 사정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 이유가 이혼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가족 안에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 드러나는 문제와 욕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사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그 드러나는 문제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가족 사례관리의 개입의 효과성 판단 여부에도 어려움을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기관의 미션 비전과 실천 방향에 따라서 사례관리 진행이 다르듯 본 사례관리 지침을 모두 접목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례관리 실천을 할지라도 반복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역동성도 알아볼 수 있는 점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갈등 차이가 매우 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느끼는 기준과 어머니들이 느끼는 기준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사례 관리를 할 때는 부모만 만나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 모두 함께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정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 사례 관리 지침서를 적용해 보았을 때 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접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가족 사례 관리 전제는 사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여건상 모두 합의가 이뤄내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의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구성원들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다각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가족을 보면서도 개인의 역동을 중심으로 사정하려는 익숙함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모든 실무자들이 사례 중심의 기록물을 좀 저희가 종합해 봐서 살펴봤을 때는 핵심 질문별로 적절한 사정을 위한 현실적인 적용과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과거의 어려움이 폭력이나 학대의 건으로 인해서 현 가족의 역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정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할 시에 개인의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배제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핵심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테크닉은 필요하다고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실무자들의 사례 관리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정례화될 수 있는 점이 좀 유의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새로운 가이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례를 적용하다기보다는 한 케이스씩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사례 관리 지침서 활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성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희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족 사례 관리 지침서 활용을 하기 위한 계획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사례 관리를 주제로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 좀 알릴 수 있도록 아산 네트워크 사업을 종결한 이후에도 저희 이혼 가족 지원 전문가 협의체라는 그런 협의체 구성 안에서 저희 소속기관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스터디를 병행하고 또한 매년 서사협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이후에도 가족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정 양식을 보다 현장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본 아산 네트워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전문성이 향상인 만큼 본 성과를 사업을 참여한 저희 기관 이외에도 모든 실무자들이 좀 더 관심을 살펴주시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부모 사례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많은 기관들에게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지침서를 활용하면 신입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례 관리하는데 또 당사자들의 또 가족의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각 기관별로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우리 김아란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